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의 마지막 파트인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함수를 먼저 하고 방정식을 한다는 거는 그 방정식을 y는 어쩌고로 되어 있으면 함수, 0은 x에 대해서 어쩌고로 되어 있으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y를 중심적으로 봤다면 방정식은 x를 중심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방정식은 x는 뭐야 라는 거를 이끌어내는 게 그 가장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껏 방정식을 풀어오셨으면은 이게 좀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푸는지 가장 빠른 루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빠른 루트가 어떤 건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화 시켜 놓는 게 그게 방정식을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수 형식으로 방정식이 되어 있는 게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을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밑이든 지수든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몽땅 다 풀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X는 T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함수에서 잠깐 배웠었죠. 네, 요런 유형은 AX는 T라고 치환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방정식이 또 다른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뭔가 다른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수가 이렇게 지수 형식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의 세제곱 x 플러스 2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나 서 얘기하는데 여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대입할 때 2의 세제곱이고 x 플러스 2 제곱이네 라고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곱을 할 때 요 제곱을 한데 대입을 할 때는 괄호를 항상 치고 대입을 하는데 지수 형식에서 요 괄호는 요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의 3x 플러스 3 곱하기 2인 6제곱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의 식은 같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치고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겠네? 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 6, 1 마이너스를 위에 붙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5, 6 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거 여기도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네요. 5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2x는 4분의 5에 마이너스 제곱을 붙이면 되니까 5분의 4하고 마이너스 제곱을 붙인 거에 x 마이너스 4 제곱을 요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이제 지수끼리 똑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4, 1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면 되니까 x는 1, 5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이제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면 요거는 치환을 할 때 a의 x제곱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요 식은 2의 제곱의 x 플러스 2x의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2는 0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요거는 치환을 해주면 요거는 여기 2의 x제곱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괄호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됩니다. 4, 8 마이너스를 위에다 붙이면 되니까 t는 4,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치환을 할 때 이렇게 치환하는 데다가 반드시 옆에다가 나는 어떤 거 의미로 치환을 했어 라는 걸 이 옆에다 써주시고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있는 식에다가 t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할 때 주의할 거는 a의 x제곱은 커봐야
크는 건 한참 커질 수가 있는데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치환을 할 때 방정식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치환할 때는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요거는 핵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치환은 범인이 아니라 범위를 남긴다.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는 4, 5,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범위에 맞는 t의 값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역치환입니다. 치환할 때는 여기 역치환하고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네, 요거를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역치환, 치범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시 원래대로 정리를 해주면 a의 x제곱은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a가 지금 여기서 2로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a는 2로 이렇게 슉 바꾸게 되면 2의 x제곱은 t, 2의 x제곱은 4니까 x는 2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는 답이 t는 3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치환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답은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만 답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음 거. 여기 지수 방정식이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밑을 똑같이 만들거나 지수를 똑같이 만들거나 두 개를 다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만약에 첫 번째 여기서 밑이 똑같은 경우, x가 x인 경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x인 경우는 그거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데,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지수 방정식이만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인데, 밑이 1일 때는 10제곱이든 100제곱이든 다 똑같아요. 다 항상 무조건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1일 때는 그냥 요거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쓰는 건 조건, 여기 번호 써서 매겨 있는 건 조건이고요. 요 조건 하에서 나오게 되는 답은 이렇게 따로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할 거는 이제 x가 1이 아닐 때, 이걸 때는 여기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해주면 3x는 6이니까 x는 2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는 1, 5, 2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프리어정 쓸 때 번호를 이렇게 매기게 되면은, 번호 매길 때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그 줄에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나눴는지 이런 조건을 요 위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고, 꼭 이렇게 뭐뭐뭐뭐일 때 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글 한두 글자 더 쓰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프리 과정을 정형화를 해놓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조건을 썼지, 내가 이걸 답을 낸 다음에 이 조건을 다시 돌아봐야지 라는 거를 갖다가 항상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정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여기는 x가 이번에는 지수에 있네요. 근데 지수에 있는데 지수 방정식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 1의 0제곱이든 100의 0제곱이든 만의 0제곱이든 전부 다 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지수가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안 했다시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는 굳이 x 플러스 3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어쨌든 다 전체적인 식이 다 성립하게 되므로 이렇게 x는 0인 게 하나의 해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0일 때 했으니까 0이 아닐 때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x가 0이 아닐 때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는 3으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x는 0, 5어, 3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수방정식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밑이 똑같은데 지수에다 어떤 특정한 식이 있게 되면은 이러면은 네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똑같은데 밑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여기네. 그냥 이거는 fx는 gx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 요때는 요 지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이 0보다 클 때 라는 거를 이거를 꼭 전제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a가 만약에 홀수가 되게 되면은 홀수면은 무조건 fx랑 gx는 똑같게 되는데 이제 a가 짝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음수와 양수가 두 개가 같아지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a가 짝수일 때는 fx와 gx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이게 전부 다 같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수일 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수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AX꼴이 반복이 될 때는 AX를 T로 치환한다. 네, 요거는 그냥 정형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살짝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거는 방정식에서는 등호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같아요. 양쪽의 크기가 같은데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게 큰지 그게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수함수 형식에서 우리가 했을 때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크면은 요거는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고요. 만약에 y는 a의 x제곱인데 여기서 a가 1보다 작으면 근데 뭐 0보다 큰 거는 정의에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밑기는 부등식의 형태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의 크기와 밑의 크기가 똑같은 증가함수일지 혹은 밑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 밑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지수의 크기와 지수의 크기와 함수 전체의 크기의 부호가 반대인 감소함수일지 요거는 두 개는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여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는 어쨌든 요거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x는 x-1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요거는 3분의 1에 4x 플러스 6 그 다음에 3분의 1에 x제곱 네,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밑이 이번에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4x 플러스 6 지수끼리는 위에 있는 부호와 이렇게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려고 하면 분수 형식을 좀 약간 여러분들이 길어지니까 어려워하잖아요. 이게 분수를 좀 꺼리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분수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원래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5다 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분모를 통분을 해서 이 전체를 갖다가 분자끼리만 더해준다 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배울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 정도 급의 어려움이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분들이 대부분 보시겠지만 중학생 때까지도 요 분수의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뭐 이게 초등학교 때 그때 받아들이기에 뭐 학생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원래 먼저 큰 친구들도 있고 좀 늦게 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생인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어렵게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어려웠던 거를 지금 했을 때 또 되게 크게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갖다 좀 약간 치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의 형식을 빌어서 몽땅 다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다가 곱하게 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뭐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방정식에서 1차 부등식으로 넘어올 때는 마이너스 부호, 이거는 핵 중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왕창 칠게요. 핵 중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양변에다 곱해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가 이게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이 풀이를 이용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좋고 깔끔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 그 앞에서 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제곱을 앞으로 넘겨주면 6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되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남게 되는 범위는 t는 0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남게 됩니다. 사실 지수함수를 할 때는 항상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게 되겠지만 우리가 뭐 지수 범위를 할 때는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또 이 가장 처음에 유형을 도입을 할 때는 이 풀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지수법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합쳐서 풀 때도 요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거 이 풀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처음 풀이할 때마다 좀 반복되는 노동 같지만 이런 범위를 반드시 꼭 써주고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할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 또 박살나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안 되나? 나는 온니 수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수시도 최저 범위가 있거든요. 최저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수능을요, 여기 있는 그 수능도 여러분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쭉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풀이 과정에서 항상 핵심이라고 이렇게 별표를 치는 거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이렇게 계속 해보면 요거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16이니까 16은 8, 2, 16이고 마이너스를 윗짝에다 주면 t-8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팔이 이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여기 나오게 되는 t의 값은 8과 마이너스 2인데 여기 8과 마이너스 2를 양쪽으로 벌려서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답을 바로 이렇게 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수 부등식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역치환을 해줘야겠죠. 2x는 역치환. 그러면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5어 2의 x제곱은 8보다 크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사실 t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잘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2의 x제곱은 8보다 크다가 돼서 결과적으로 x는 3보다 크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보시게 되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응용인데, 여기 활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렸을 때는 여기 글을 읽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기 정도 이렇게 읽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될 때 이 첫 번째 줄을 까먹게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언어를 잘해야 된다는 게 되게 공감이 되게 되는 게, 이게 좀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좀 글을 읽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유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기 있는 풀이 과정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고 식 하나 쓰고 여기까지만 읽고 식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사실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가르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막 TV에서 뉴스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렸을 때 들을 때는 TV에서 뉴스 아나운서 분들이 말씀하신 게 외국어 같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길고.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언어 능력이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잘 돼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은 언어 보시면은 알겠지만 언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언어 능력에 대한 향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쭉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A만 원을 투자할 때 투자한 지 T년 후에 이익금은 요거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으라 그런 얘기네요. A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t 제곱인데 2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A에 200을 집어넣습니다. 자리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몇 년 후인데 몇 년 후가 여기 있는 t년 후니까 t는 그냥 그대로 냅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이 675만 원이 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전체가 이익금이기 때문에 675를 이렇게 등식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이 전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2분의 3에 4분의 t제곱, 그 다음에 200분의 675인데 이거를 서로 약분약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675는 5 하면은 125를 갖다가 5를 곱하면 되나? 안 되네.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지. 1, 3, 그 다음에 15니까 25, 5, 135. 5를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27. 3이 3개 있구나. 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675는 5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요. 200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0, 10, 4, 5, 2, 5. 그럼 2가 3개, 그 다음에 5가 2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약분을 해주면 이 전체는 우변은 2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 좌변은 2분의 3의 4분의 t제곱이 되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가 똑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12. 네, 이렇게 되겠네요.